자, 여러분들 스타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같이 볼게요. 페이지는 126쪽입니다. 자, 126쪽입니다. 자, 날선형 스타트 126쪽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59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어쩌면 이미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제가 두 가지 풀이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는 중학생도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어요. 뭐만 한다면, 딱 한 가지만 이해한다면, 교점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아시면 되겠지. 교점 구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고 일단 컨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즉 일치 함수를 구해봐라. 그래서 오늘도 구해봐라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마 지난번 숙제에도 이거 있지 않았나요? 교점 구하는 문제 한 문제. 자, 뭐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필기를 깔끔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연립도 배우고 1차원도 배우고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첫 번째 풀입니다. 자, 얘는요, 그냥 여기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과, 자, 실제로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자, 뭐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이제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풀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뭐 이항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두 개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한번 더해 보시면 3x는 마이너스 7 나오지. 사실 여기서 아까 느낌 와. 이제 뭔가 연립을 하지 말라는 문제긴 해요. 이렇게 이제 숫자를 안 예쁘게 줍니다. 가능은 한데 좀 안 예쁘죠. 자, x가 얼마? 자,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대입해 볼까요? 저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자, y 값은 암산해 보자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교점과, 즉 요 교점을 지나면서 누구도 지나래요. 요 점도 지나래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점 두 개 줬으니까 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식 만들어 볼게요. 자, 식을 만들 건데, 점 두 개 주면요,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뭐 몇 가지 풀이 말했지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기울기의 뜻, 자, x끼리 뺀 것분에, 자, y끼리 뺀 거,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그리고 한번 뭐 통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거 푸는 거 배웠을 겁니다.
요게 소위 뭐 번분수라고 해서 분수분의 분수꼴도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기울기 나왔으니까 식의 뼈대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점한계를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1,0 대입해 보시면 B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네요. 여기 약간 중학교 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물어볼 거면 사실 이렇게 한 페이지 거창하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유가 없고 여기서 약간 느껴지는 게 이렇게 풀지 말라는 문제긴 해. 실제 원래 풀이로 가면요 이렇게 복잡한 게 안 나오고 좀 심플하게 정답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한번 원래 풀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한번 원래 풀이를 설명드려 볼 건데, 자, 바로 왼쪽 보실래요?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는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풀 수가 있어 우리가. 자, 왼쪽에 155번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의 감을 좀 볼게요. 자, K값을 관계없이 항상 보통 이 말은요 우리 앞에서 배운 어떤 멘트예요? 무슨 말 상대방? 항등식. 사실 이제 이 왼쪽이 이제 항등식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요 이 왼쪽도 그냥 풀 수가 있어요. 그냥 항등식 먼저 풀듯이. 기억나? 즉 얘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운 K에 대한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건지. 자,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155번은 되게 예쁘게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이제 이게 항등식 문제라면 원래 그 다음에 할 게 이 작업이거든. 얘를 쭉 전개해서 이제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쭉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기억나? 마무리가 는 0이었지. 이렇게. 맞아요. 자, 지금 항등식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항등식 풀듯이 가보시면요. 자, 지금 아직 아마 좀 갸우뚱할 거야. 지금 선생님 이게 뭐 갑자기 뭐 하는 거지? 이제 이게 관계가 생겨요. 바로 오른쪽이랑. 자, 항등식 풀듯이 가보시면 는 0 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자, 이제 뭘로 보이세요? 요거 연립방정식으로 보이세요? 그치? 근데 우리가 방금 오른쪽에서 교점 구할 때 연립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약간 이제 보기에 따라서. 자, 아직 안 보이는 친구들 위해 상수항만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이게 방금 오른쪽에서 있던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기억나? 그리고 얘를 이제 풀어보시면, 자,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시면요. 자, 실제로 이제 뭐가 나와요? 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근이 제가 좀 요거는 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럼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연결이 돼요. 바로 오른쪽에 우리가 방금 그냥 교점 구해봤잖아. 사실 그 과정에 지금 여기를 저희가 한 게 방금 오른쪽에서 교점 구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근인 결과적으로 뭐? 두 직선의 교점과 똑같잖아요. 즉, 이 말 뜻을 이제 해석을 좀 하자면, 자, 요걸 필기해 보세요. 자, 밑에서 해설을 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일단 이 문제만 보자면, 요 식에 항등식을 푼 거야. 지금 이 식은요, 자, 이 점은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이 점이.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을 보시면, 얘는 어떤 1차 함수란 말이야. 얘도 어떤 1차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묶어서 자,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자면요. 이렇게 쓸게요. 자, 요 식은, 자, 저 위에 있는 저 식은요. 자, 뭔가 좀 길지만 저거 어려운 식도 아니에요. 이 식은 결과적으로 뭐죠? 자, 요게 지금 교점이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게 다시 지금 요 식이 뭐냐면 요 식이 여기는 1차 함수, 여기도 지금 1차 함수 두 개가 가운데 플러스 K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식이 이제 K랑 상관없이 항상 요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되버려요. 자, 이걸 이용해서 자, 지금 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이용해서 오른쪽 문제를 다르게 풀 수가 있어요. 약간 요거를 좀 응용해서. 자, 요걸 응용해서. 요렇게 써놓고 자,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이용할 줄 알면 좀 오른쪽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또 특유의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앞에서 근계수 멘트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요 멘트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봐라.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특히 어떤 멘트? 사실 이 멘트예요. 자, 이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문제 풀다가 두 직선의 교점을 이런 말이 나오면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뼈대를 세울 겁니다. 이제 이렇게 뼈대를 세워도 된다는 거야. 왜 결국 이 식을 풀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얘가 식이거든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필기해 보시고 자, 오른쪽에 199번째 요거 제가 다시 가서 아까 이렇게 필기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사실 얘가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좀 약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몇 번 해보시면 좀 감이 올 겁니다. 자, 159번 제가 다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요 멘트가 나오면 여기 써있죠. 두 직선의 교점과 이런 말이 나오면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뼈대를 좀 세우면 요런 이제 교점을 지나는 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직선입니다. 자, 한번 이 문제 제가 풀어보고 사실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정 어려운 친구는 그냥 교점을 구하시면 돼요. 사실은 풀 수 있잖아. 다른 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풀이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두 직선의 교점과라고 나와 있잖아. 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식의 뼈대를 만들 겁니다. 어떤? 이런 느낌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여기 두 개는 일단 저 두 직선이 들어갈 겁니다. 두 직선을 요 가운데 플러스 K로 연결해주면요. 요게 방금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얘를 항등식으로 풀면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런 뼈대를 세워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뼈대를 세울 겁니다. 쉬워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뭐 둘 중에 한 개 앞에 쓰고요. 뒤에다가 플러스 K 하신 다음에 요렇게 해서 뼈대를 세웁니다. 교점과. 요게 이제 사실 좀 다시 요거를 여러분들 항등식을 풀면 결국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내가 너네가 항등식 풀이를 떠올려봐. 이제 그 다음에 는역에서 연립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요 직선이 얘도 지나야 된대요. 지난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K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요 직선이 얘도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K 구하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 대입해보시면 1,0 대입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쉽게 풀려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K를 여기다가 대입해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느낌 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아마 해설지의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아까 저희가 푼 것처럼 안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정답이 나와. 그리고 교점을 구해봐서 알겠지만 이 문제는 교점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예쁘게 안 준 거야. 이렇게 풀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뭐 한 건지를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뭐 한 거냐면요. 이 빨간 색깔 식의 뼈대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점 하나 구했던 거 기억나? 뭐 분수 나오는 거. 자,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여러분 점한계를 지나는 건 무수히 많잖아요. 맞아? 이렇게 되게 무수히 많잖아. 이 무수히 많은 얘는 뭐야? 이 무수히 많은 거를 지금 통칭하는 게 요 식이에요. 요 K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이게 다 나오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시 지금 요 식의 뼈대가 요 무수히 많은 요것들을 대표적으로 딱 쓰는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뭐 여기 어딘가에 있는 1,0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요걸 찾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 컨셉은 이렇게 뼈대를 세워서
요 무수히 많은 걸 다 표현한 거예요. 즉 이 식은 지금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입니다. 요 식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을 지나는 직선이라 지난다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의 K값, 지금 저희가 구한 게 그때의 K값을 구한 거예요. 즉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딱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서 대입하면 그 중에 한 개를 고를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연습해봐. 사실 뭐 말은 어려운데 그냥 막상 하는 건 쉬워요. 자, 165 풀어볼게요. 자, 한번 요런 느낌. 자, 앞으로 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참고로 요 키워드는 뒤에 원에 가도 나오는 키워드야. 뭐 두 원의 교점과 사실 꼭 직선이 아니면 돼요. 뭔가 두 개의 교점 나오면 이렇게 뼈대를 세우시면 돼요. 원래. 그러면 요 시간에는 교점 지나는 모든 직선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 시간에. 근데 그 중에서 1,0을 지나는 거라 저점을 대입해서 K라고 합니다. 이 항등식을 푸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가 교점 구하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사실은. 그래서 뭐가 좀 매치게 되는 거예요. 항등식 풀이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0번 해볼게요. 자, 몇 번 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어쩌면 제일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사실 방금도 약간 제가 횡설수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항등식 푸는 과정이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과 딱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뼈대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교점을 직접 안 구하는 풀이에요. 이 풀이. 안 구하고도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항등식으로. 자, 160번. 자, 한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지선아 정답 나왔어요? 뭐 나온 거 있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아마 실제로 교점을 구해보려고 하시면 굉장히 안 예쁘게 나와있다는. 그럼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점을 구하지 말라는 문제 사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제 항등식의 아이디어를 좀 이용하자는 거야. 자, 어떻게? 자, 위에 그럼 잘렸는데요. 다시 한번. 위에 읽어보시면 자, 두 직선의 뭐 교점과 자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풀이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제로 연립해서 구하시던가 혹은 두 번째로 식의 뼈대를 만드시던가 이거 가지고 자 뼈대 만들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뼈대를 어떻게 만든다? 쉬워요. 그냥 직선 두 개를요 가운데 플러스 K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식이 이제 결국 어떤 식이다? 교점을 지나는 모든 식들을 지금 여기 다 모아놓은 겁니다. 너네가 K에다가 뭐 2라던가 3 넣으면요 그 중에서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게 지금 무수히 많잖아. 지금 그게 다 포함된 게 요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그 중에서 하나 고를 건데 뭐 그 중에서 0,2를 지나는 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걸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입해서. 얘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면 K가 나올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입해 보시면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K는 0 나와서 K 값 바로 나옵니다. 이 풀이는 사실 근데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많이 빨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정하고 교점을 이상하게 줘버리면
그 첫 번째 풀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 숫자도 안 예쁘고. 이렇게. 자, K값 나오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의 모양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답안지 보시면. 그럼 요걸 이용해서 푼 거야. 그리고 요 직선이 결국 뭐다? 요 교점도 지나면서 0,도 지나는 그런 선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밑에 161번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뭐 뭐뭐의 교점과 나오면 꼭 직선이 아니면 괜찮아. 사실 이거는 사실 다반응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이게 사실은 뭐 꼭 직선이 아니어도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과도 괜찮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택인데 뒤에서 원 배울 때는 이게 필수예요. 원은 이렇게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어떻게 식 만드는지. 항등식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161번. 그래서 왼쪽 네 문제는 이제 이걸 좀 느껴보라고 이제 사실은 만든 문제야. 왼쪽의 항등식 문제는 결국 저 항등식을 풀어보시면 교점이 나와. 그래서 연결이 되고 교점이 나오니까 왔다 갔다. 그럼 교점이 나오면 저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않는 거야. 거꾸로. 그 예은이는 항등식 안 배웠지? 항등식. 항등식은 어려운 건 없긴 하거든. 그것도 아마 이번 제가 시험 보기로 한 범위에 들어있을 건데 복수수 바로 아마 다음에 앞에 나오나? 항등식이 항등식 앞에 나오는 등식 안 배웠어요? 1단원에 한 두 번째 나오거든, 항등식이.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다이아 정답 뭐 나왔어요? 12x-y. 그쵸, 그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식의 뼈대를 세운 다음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어떤 말이 나오면? 두 직선의 교점과가 나오면. 자, 어떻게 식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직선 두 개를 가운데 플러스 K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있는 상수항까지 다 이항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항등식 볼 때 는영 하면 저 식이 다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자? 요거를 대입하면 K값 나오고 이제 걔를 넣으면 저거를 모두 만족하는 식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판기야, 얘가. 교점을 지나는 자판기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왼쪽에 가보시면 자, 왼쪽이 항등식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56번은 사실 뭐 그냥 항등식 문제야. 위에 저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 그 당시에 배운 항등식 멘트거든. 보통 항등식은 대놓고 안 말해요. 뭐 저런 말들. 모든 실수에 대해. 혹은 뭐 임의의 실수에 대해. 혹은 뭐 K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방금 한 거는요. 이거잖아. 결국 항등식을 푸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연립방정식을 풀게 돼요. 누구의?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연립방정식을 풀게 돼. 이제 얘를 풀면 정답이야, 이번 문제는. 얘를 풀면 정답인데 우리는 이 결과를 고찰해서 결국 얘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교점이란 말이지. 두 직선에.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방금 한 게 뭐냐면 이 말이 나오면 거꾸로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즉 왼쪽 문제는 요걸 한번 실제로 느껴보라는 문제고 저희가 오른쪽 문제 풀 때는 이걸 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나오면 거꾸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여기에 같이 나온 이유가 설명이 되긴 해. 알겠지? 자, 157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두 문제는 다르게
예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 항등식 문제 풀 때 첫 번째는 정리를 먼저 해야 돼.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저기 유형책 가면 항등식 문제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이것만 보자면 얘는 그냥 항등식 문제야. 앞에 하나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157번입니다. 자, 한번 해보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오늘 제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지? 항등식. 결국 요 항등식을 풀면 교점이 나와. 그런 걸 이제 반대로 쓰는 거야. 그럼 교점을 물어보면 저렇게 식을 세울까라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한번 풀어보셨나요? 우리 성주마 정답 나왔어? 몇 코마 몇일까? 1콤마5? 아니 8콤마5? Y는 맞았는데 X가 틀렸거든. 자, 다시. 자, 이 문제는 이제 항등식 문제니까 먼저 얘를 쭉 전개해서 정리부터 해야 돼. 자,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 배울 때 이제 어쩌면 이 책 제일 처음에 배웠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문자가 많아요. 이제 요 문자의 주인공 꼭 정해줘야 돼. 근데 보통 맨 앞에 알려줄 겁니다. 뭐에 대해서인지.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지금부터 제 눈에는 K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K가 있는 걸로 먼저 식을 묶어주고 나머지는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숫자처럼 취급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뭐 하죠? 보통 그 당시에 뭐 는 0, 는 0 이거의 이유를 말하자면 일종의 개수비교법이에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안 써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개수끼리 같아야겠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일종의 뭐가 되고 요게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푸시면 정답이 나오겠지. 세보시면요 아마 2,5가 나와야 돼요. 요거 2,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에서 이걸 반대로 써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교점이 나온 거니까 뭐 표점 나오면 요렇게 식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자, 다음 장 할게요. 자, 127조 가겠습니다. 뭐 얘는 사실 그렇게 진지할 건 없어요. 다음 장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어쩌면 거의 처음으로 새로운 걸 하나 배우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직선에서는 딱 두 가지 새로운 걸 배웁니다. 알겠지? 자, 위에 보시면 자, 두 직선이 있을 때 자, 위치 관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자, 요거부터 한번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위치 관계가 뭐냐면 자, 말 그대로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자, 선 두 개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막 움직이면 이제 위치 관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참고로 평면이란 가정입니다. 공간에는 꼬인위치가 있어요. 요거 빼고 자, 평면에서 자, 뭐 위에 써있지만 한번 제가 칠판에 필기해 볼까요? 자, 위치 관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중1 때 그 말도 배우는데 어려운 말 아니야.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자면 자,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구분하자면
첫 번째는 뭐 보통 가장 많은 경우가 만날 때겠지.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렇게 뭐 만날 때 만난다. 혹은 안 만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근데 이 여러분들 아시죠? 자, 안 만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유일하게. 제가 언제 안 만날까요? 승현아 언제 안 만날까? 평행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안 만난다가 평행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말이 다 기억하라는 거야. 아까처럼 같은 말인데 다르게 나올 거예요. 같은 말인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행할 때입니다. 즉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만나겠지. 일단 이론상 만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것도 뭐 구분을 좀 굳이 하자면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볼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별로 관심은 없지만 일치한다는 게 있지. 자, 일치한다는 말이 지혜야. 쉬운 말로 뭐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일치한다. 그래서 일치하면 뭐 다 만나는 거니까 만난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건 관심이 크게 없고, 이제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렇게 막 한 점에서 이런 거다, 이런 거. 그치?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신상으로 배우게 될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특히 좀 스페셜한 게 하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어떻게 만나는 거? 수직으로 만나는 게 좀 관심이 있어. 이게 그냥 한 점은 관심 없고 수직으로 딱 만나는 거. 그치? 자,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필기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그런 문제 나오잖아. 직선 몇 개 줘놓고 요 관계를 물어요. 얘는 무슨 관계게? 무슨 관계게? 무슨 관계게? 자, 한번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실 위에 써 있는데 뭐 필기할 친구는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자, 직선 두 개를 책과 똑같이 할까요? 자, 요렇게 한번 그럼 제가 mx 더하기 n 한 개는 자, 여러분 요게 이제 프라임이라는 기호예요. 가끔 뭐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다가 쭉 주석을 달아볼게요. 그게 언제인지. 자, 여러분들 평행 이거 중요하죠. 별표 하나 칠까요?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중요하고 그 당시 중요했어요. 이 평행한다는 게 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자, 오랜만에 복습하자면, 자, 질문. 언제 평행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평행이에요? 뭐 할 때? 기울기가 같을 때입니다. 그치?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니까, 자,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고, 보통 평행이 왜 중요하다? 기울기를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돌려줍니다. 평행한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일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y절편을 좀 달라줘야겠지. 이것까지 같으면 일치가 돼버려요. 여러분 잠깐만요. 일치. 얘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하다, 위치가. 어쨌든 이렇게 구분할게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만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됩니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야지 만나겠지. 그치? 그리고 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아예 일치하려면 쉽게 말하면 뭐다? 다 똑같으면 돼요. 일치는요,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치? 그리고 자, 어쩌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면 그냥 돼요. 뭐 다르면 한 점 만납니다. 한 점. 그리고 자, 이번에 저희가 공부하게 될 요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체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체크하는 거. 결론적으로 얘도 이제 평행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인데 얘도 이제 평행처럼 기울기로 말을 해요. 그리고 자, 이거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얘는요, 결과적으로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요. 이게 수직이다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뭐 말은 길었지만 이거 하나 신상입니다. 어쩌면 요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될 때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간단하게. 자, 저희가 편의상 여기 있는 직선 한 개를 예를 들어 뭐
그냥 숫자로 보여드릴까요? 자, EX라고 할게요. 자, 저희는 지금부터 뭐를 찾고 싶다? 자, 얘랑 수직인 게 있을 거 아니야.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울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네모 x라고 볼게요. 뭐 네모가 하면 되겠죠. 실제로 구해보시면 자, 저희는 이제 사실 외웠잖아. 자, 결과적으로 얼마게요? 여러분들 얼마일까? 주연아. 자, 수직으로 만날 때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써먹을 거야. 이게 써먹는 방법이야. 역시나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에요. 수직이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 한 개를 아무거나 가져와서 피타고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자, 예를 들어 제가 요 점을요. x값이 1일 때 자로 하겠습니다. 1,2겠네요. 자, 요 점은 제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여기 있는 길이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여러분 써보시면요. 자, 시간과 생략을 할게요. 네모가 나옵니다. 요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해보시면. 설명은 그냥 피타고라스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간단한 세팅을 해서 자, 외울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외워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볼게요. 자, 밑에 163, 164 보이세요? 사실 163번 문제는 중학교 문제예요. 저거랑 평행 골라봐라. 자, 평행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은 되게 직관적이잖아. 그냥 말 그대로 나란히 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근데 이제 수직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외울 겁니다.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수직일 조건. 기억하세요. 자, 163번, 164번. 자, 163번이 자, 누가 더 줄까? 상균아. 자, 쟤랑 평행한 거 누구예요? 기억. 그쵸? 자, 평행의 뜻, 기울기가 같아야 돼. 요거는 기억입니다. 자, 기울기 주는 방법. 두 번째는 오늘 새로 배우는 수직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일 조건. 자, 수직인 거는 자, 누가 더 줄까? 성중아. 자, 몇 번일까요? 리을인 거 동의하시겠어요? 즉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사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소두가 긴데 그냥 외우면 속 편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오른쪽에 167번 한번 풀어볼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의 쓰임새는 기울기 주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음 장에 뭐 식만들기가 나오는데 그냥 기울기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주면 됩니다. 평행하다. 그럼 승윤아, 요 K가 얼마일까요? 너무 쉽죠. 뭐 이렇게 시간 당연히 안 나오겠지. 이거는 중학교 문제. 다음 장 가보시면요. 수직일 조건도 이제 역시나 기울기를 주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71번 이런 것도 풀어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거의 뭐 첫 번째로 새로운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수직이 될 때 그럼 좋잖아. K값 얼마일까요? 4요. 4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오른쪽에 몇 번? 177번 같은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풀어보세요. 자, 요거는 중학교 문제죠. 평행은 중학교 문제입니다. 자, 177번. 서준아 177번 풀어볼래? 쟤랑 평행하고 까지 끊고 뭐 주겠다는 거다? 기울기 얻어가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뭐 아까 제가 뭐 일치한다 뭐 다 설명했는데 사실 나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거든요. 평행이랑 수직은 대빵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제 많이 나올 표현이야. 알겠지? 자, 지선아. 177번에 읽어보시면 얘랑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즉, 기울기 얼마란 얘기예요? 4? 3이죠. 그렇죠. 기울기 주겠다는 거예요. 기울기 받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난대요. 지난번 숙제로 바뀐 거 아니야? 기울기 주고 점점 몇씩 만들 수 있겠네. 이론상. 그치? 뭐 이렇게 지난 숙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밑에 이제 가보시면 신상 이제 180번처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활용도예요. 수직이고도 기울기를 준다라는 거. 수직일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쟤랑 수직이고,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나 됩니다. 180번. 수목 별로 어렵지 않아요. 평행이고 수직이고 나오면 기울기 얻어오세요. 자다가도. 알겠지? 자, 그럼 상균아. 180번에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기울기 얼마나 얘기해요? 그쵸.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얘를 알아라는 거예요. 사실 뭐 간단하게 추리도 가능한 거 어려우면 식 세우세요. 그냥. 여기 그래서 기울기 주고 점한개 주면 식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느낌아. 이 점한개도 그냥 안 줘가지고 앞에서 배운 내분점, 외분점이 이건 들어갑니다. 갑자기. 구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개 막 섞으면 시험 문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장 가봐. 사실은 내용 설명은 끝났는데요. 앞장에 가보시면 그럼 자, 여러분들 165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겠어요? 사실 이제 사실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 방법이 있지. 그렇죠? 이 정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 따로 외울 거 없이 사실은 이미 풀 힘이 있습니다. 다이아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이제 모양을 사실 이제 정식 명칭은 표준형이라 불리는 예쁜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사실은 그게 가능해. 그치? 즉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소위 일반형이라는 거야. 원래 이 모양도 이름은 있어요. 이제 일반형이라고 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뭐라노? 요런 것도 직선이거든. 이제 이항을 하면 지난번 숙제 있었잖아요. 이런 모양.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자, 뭐 첫 번째 풀이라고 할까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쁜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항해서 이항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식인데 이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 얘도 이항해서 같은 식인데 이렇게 다 바꾸셔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치? 똑같은 문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올라가 보시면 자, 위에 가보시면요. 자,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자, 표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게 왼쪽에 있는 자, 필기해 보실래요? 요게 이제 표준형 버전이에요. 저희가 방금 연습한 게 사실은 이 표준형 버전, 예쁜 모양일 때를 연습한 거잖아. 평행일 때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수직일 때는 기울기를 곱하기 마이. 그치? 근데 이제 얘는 어쨌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얘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특히 요게 이제 요번에 신상인데 요거 여러분들 외워서 쓸 줄 알아야겠지.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다? 사실 일반형 버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항 잘해서 이렇게 모양 바꿔주면 돼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공식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느낌 와. 고득점을 원한다. 외우세요. 어쨌든 저쨌든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걸 외워서 그냥 써먹는 친구랑 이걸 모양 바꿔가지고 이걸로 푸는 친구는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있어. 그리고 보시면요. 나름 외우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드려보고 몇 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로는 평행은요. 자, 일반형에서 평행은 이렇게 체크합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지금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분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분의 이거 한 거랑 이것분의 이거 한 거랑 똑같으면 평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맨 위에 있는 이것분의 이거는 달라야 돼요. 이 다르다는 건 사실 어떤 거냐면 이제 일치하는 거를 빼준다는 거죠. 일치를 빼주려고 쟤는 달라야 돼요. 이렇게 일반형 버전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수직일 조건은요. 일반형 버전이 좀 이런 식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 이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하면요. 보여드릴까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요. 양쪽 1을 나누시면요. 저 왼쪽처럼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왼쪽의 공식입니다. 이게 기울기거든요. 거기 보시면.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자? 요거 두 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더했을 때 0 되면 수직입니다. 자, 요거 한번 써먹어 볼게요. 자, 밑에 가보세요. 자, 예를 들어 자, 밑에 있는 165번 문제. 요걸로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까요? 요걸로. 자, 얘랑 평행한 직선 물어봤잖아. 자, 평행 어떻게 체크한다고요? 하나 10원 못 이래요. 자, 얘랑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네 둘. 자, 어떻게 하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합니다. 자, 2죠. 자,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합니다. 2죠. 이것분의 이거 합니다. 이거는 다르죠. 평행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빠르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어려운 문제 중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 식이 워낙 복잡해서 이렇게 안 하면 굉장히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니은과도 비교해 보세요. 니은과도 비교해서 평행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쉬워요.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를 비교하면 됩니다. 되게. 자, 니은이 자, 한번 주양이가 도와줄래? 자, 요거분의 요거 뭐 나와요? 자, 요거분의 요거 뭐 나와요? 이미 여기서 걸러지죠. 평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면 좋아. 여러분 알면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자, 밑에 166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직인 것도 이제 저걸 좀 할 줄 알면 좋아요. 자, 제가 한 문제에 심어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일 조건이 위에 보시면 조금 공식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 어떻게 한다? 자, 여기 x 앞에 걸 곱합니다. 그럼 32죠. 그리고 y 앞에를 곱합니다. 2죠. 요거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근데 0이 아니네요. 수직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x 앞에 곱한 거 더하기 y 앞에 곱한 게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골라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면서 뭐 이렇게도 가능한데 싫다. 그럼 모양 바꾸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식인데 일단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취사 선택하세요. 싫으면 싫고 좀 할만하다. 근데 어차피 시험 범위란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시험 기간은 외우세요. 솔직히 시험 끝나면 많이 까먹어요. 저도 가끔 까먹어요. 근데 뭐 어차피 모양 바꾸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뭐 고2 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쉽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166번 문제는 서준아 풀어봤어요? 얘 누구랑 수직일까요? 166번은요. 네. 자, 지선이가 도와줄까? 자, 지선아, 얘 누구랑 수직이야? 리을 뭘래? 리을 리을. 자, 해볼까요? x끼리 곱한 거 4, y끼리 곱한 거 마사 더하면 0이 있죠?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릅니다. 알겠지? 자, 오늘의 마지막 형 갈게요. 자, 쭉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일반형들은 모양을 바꾸던가 방금 외운 걸 쓰던가 둘 중에 한 개를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오늘의 자, 129쪽 갈게요. 여긴 여러분들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요 말이 이제 중1 때 배워요. 자, 수직 이등분선이 뭐냐면 근데 얘는 여러분들 뜻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뜻만 알면 이거 구하는 거 1도 아니에요. 자, 수직 이등분선은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AB가 있어요. 이 AB를 이은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 자, 구분해 볼게요. 수직으로 이등분해야 돼. 자, 요거 두 개를 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수직으로
2등분하라는 요선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뭔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수직 2등분 선이라서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한 문제 시범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게 어떻게? 자, 이 점 구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럼 이거 뭐예요? 앞에서 배운 것 중에? AB의 중점 아닌가요? 어쩌면 이 2등분 자리가 앞에서 배운 중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꽤나 좋은 문제예요. 이거 1단원 내용과 방금 2단원 내용 섞인 문제입니다. 중점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수직 2등분선이니까 2등분. 자, 중점 구하는 공식이 평균 구하는 공식과 똑같습니다. 즉 3,1을 지나고 그리고 자 앞에 보시면 수직이란 말 보이세요? 이게 저희가 방금 배운 수직일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수직이란 말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AB의 기울기 한번 구해 보실래요? 자,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기울기.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다?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잖아요. 즉, 요 파란 색깔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파란 색깔 기울기가. 자, 그러면 쉬우고 요 빨간 색깔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 그래서 탁 연결되면 또 식 만들기 되지. 그러니까 기울기도 그냥 안 주고 점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뜻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수직 2등분선이다. 그 안에 있는 걸로 만들면 됩니다. 즉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이제 점 알고 기울기 알면 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식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186번 해보세요. 자, 수직 2등분선은 이제 우리가 중점도 알고 있고 수직도 알고 있어가지고 기념비적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이제 저 선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옛날에 배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함수로 안 봤어요. 그 수직 2등분선을. 그냥 어떤 그림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수직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수직 2등분선. 얘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186번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기울기 얼마나 났어요? 수직인 걸 구해야 돼. 마삼은 지금 개기울기고 AB랑 수직인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이해하는 거야. 지금 상황을 이해하면 개를 쓰지 않습니다. 개랑 수직인 거. 그럼 아마 3. 근데 기울기가 마삼 맞나요? 기울기 틀린 것 같은데?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하시고 2분의 저게 분자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기울기 다시 구해봐 일단은. 자, 이 문제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주차랑 정답 뭐 나왔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5. 그치,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 문제는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이해를. 자, 또 문제요. 뭐야 이거? 자, 얘 가지고 자, AB가 있는데 요 A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자, 그런 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자리를 여러분이 중점으로 구해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친구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일 조건으로 구해오시면 지난번 스피드로 볼 수 있어요. 저만 기울기 가지고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리얼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일단 오늘 거리 전까지 하고 아마 수요일 날은 좀 내용이 이제 뒤에 넘겨보면 한 장 반 남았거든요. 요거는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여기 페이지 130쪽은요. 자, 아까 오늘 제가 했던 설명을 이어가자면, 저희가 방금 봤던 평행과 수직은 어쨌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어떻게 잘하면 평행일 때가 있고, 잘하면 수직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페이지는 직선 3개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는 페이지예요. 자, 얘네 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필기를 사실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저걸 결국 저희가 이해할 건데 자, 제가 일단 한번 칠판에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빠르게. 자, 이제 여러분 눈앞에 상상해봐. 직선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요 3개를 이제 움직이다 보면 또 뭔가 위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3개에 관한 위치 관계 문제예요. 3개에 관한. 자, 칠판에 써볼까요?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즉, 3개를 움직였을 때 어떤 위치가 생기니?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깔게요. 단,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건 없다고 치겠습니다. 똑같은 건 없다고 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요, 크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첫 번째는 너네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막 움직여보셔서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해보시면 몇 개 없습니다. 똑같은 걸 제외하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3개를 잘하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두 번째는요, 어떻게 잘하면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네. 그렇죠? 세릭스만을 뭐라는 거예요. 눈앞에 상상을 해봐. 그리고 세 번째는 2개가 병행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잘 움직이면.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셋 다 평행한.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어떤 거 있는지. 자, 직선 3개 가지고 일치하는 건 없다고 치면 요 4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더 있을까? 없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제목이 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미 느낌 오세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봐. 같은 말들을 다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여러분, 자, 그림에는 위에 요 3개는 나와 있는데 사실 요것도 그림이거든. 자, 이 표현의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얘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써볼까요? 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이제 설명하자면. 자, 시험에는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근데 이 말들이 다 같은 말로 같은 그림으로 보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얘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지. 세 직선이 뭐 굳이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이. 세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한다. 그리고 4번째는 세 직선이 평행한다. 자, 어차피 얘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그냥 그림을 보고 써본 겁니다. 뭐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치? 그런데 이제 이 말 말고 이제 유명한 말이 위에 있는 저 말입니다. 삼각형이란 말로 설명드려요. 자, 이 그림에서 1번, 2번, 3번, 4번. 자, 뒤에 삼각형이 있는 그림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요. 만약에 삼각형이 보통 어떤 말을 쓰지? 삼각형이 뭐 존재한다. 그러면 사실상 1번 그림을 떠올리면 되고 보통 여기는 문제가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도록만 나옵니다. 요 2번, 3번, 4번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뭐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밑에 문제입니다. 즉 밑에 문제는 요 3가지를 상상해서 풀라는 문제예요. 3가지.
그리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면 또 다른 표현 하나 있어요. 저희 유형책에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여기를 가만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피자야. 자, 피자의 이제 영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 안에는요. 영역이 몇 개 있게요? 지금 몇 조각 들어있어요? 한 조각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 자, 일곱 조각 맞아요? 이 말이 실제로 저희 유형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책에 있는 말 써줄게요. 자, 얘가 지금 방금 몇 개였죠? 7. 까먹었어요. 자, 7개. 7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문제 풀다 보니까 세 직선을 했더니 7개로 나눠져 이게 이 말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얘는 지금 몇 개의 영역이에요? 몇 개? 6개로 나뉘어져 이거 떨리면 됩니다. 6개. 자, 얘는요. 얘는 6개네요. 6개. 얘는요. 하나, 둘, 셋, 4개. 요것도 이제 시험에 쓰는 표현이니까 자,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직선 3개 가지고 위치관이 보는 겁니다. 자, 일치하는 게 없다고 치면 크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어떤 말이 나와도 결론적으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연상을 해야 돼요. 여기는 공부할 때. 왜? 결국 이 그림 안에서 이제 얘네들을 구할 전략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연상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요. 같은 그림인데 여러 가지 표현. 그 중에서 가운데 두 번째가 제일 유명합니다. 삼각형이 없도록. 요 2번, 3번, 4번을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뭐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풀어요? 별거 아닙니다. 요 그림만 떠오르면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림 보고 푸는 문제로 바꿉니다. 자, 제가 189번 한번 연습시켜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문제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다음 세 직선. 자, 함수가 3개니까 전부 다 직선이잖아요. 지금 직선이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삼각형이 안 되도록 하는 K 값을 모두 구하라. 자, 일단 모두인 이유는 아시겠죠? 그림이 3개였거든.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모두 구할 거고. 자, 지금부터 각각의 그림을 어떻게 하는지 전략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일단은 밑줄 긋고 자,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위에 있는 그림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요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삼각형. 두 번째 가능성은 요거. 삼각형 안 돼요. 세 번째는 요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각각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각각을 한번 푸는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느낌 와. 자, 요 그림의 특징을 그냥 이제 식으로 옮겨서 풀면 됩니다. 자, 요 점은 지금 세 직선의 모두 교점이죠. 자, 교점은 뭐가 떠오르세요? 물론 오늘 아까 배운 것도 교점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연립이거든요. 지금부터 전략 세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요거 두 개는 정상이잖아. 요걸로 전부 해볼까요? 연립해서. 자, 구해 보시면 두 개를 더해 보시면요. 2y는 4가 되고 y 값이 2, x 값이 1 나오죠. 자, 지금 제가 구한 게 이 교점을 구한 거예요. 이 점을 누구도 지나야 돼요. 얘도 지나야 됩니다. 1번 그림을 이해했다면 이 교점을 얘도 지나야 됩니다. 지난다 대입하면 K 나옵니다. 이 그림은 억지로 열지 말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 그림을 이해했다면 교점 구한 다음에 나머지 대입하는 거예요. 자, 1,2 대입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K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도 삼각형이 안 되는 그림이야. 자, 1번 그림을 보고 전략에서 푼 겁니다. K 값 하나. 자, 2번 그림은 뭐예요? 두 개가 평행해야 돼. 어떤 거 두 개가.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얘네 둘은 평행이 안 평행해? 안 하지. 여기서 이미 3번 그림 탈락입니다. 이제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야. 셋 다 평행은 불가능하잖아. 두 개만 평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치? 어떻게? 얘랑 얘랑 평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K값 얼마다? 1이죠. 또는 자, 지금 제가 구한 게 얘랑 얘랑 평행할 때예요. 또는
얘랑 평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 정답이 3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가 생각보다 아니야. 그냥 이해를 좀 먼저 하면 돼요. 상황을. 그러니까 좀 뜬금없지만 이게 이제 카테고리는 세 직선의 위치가 옵니다. 세 개를 돌리면 크게 4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그림을 상상해서 그림을 보고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자, 오른쪽에 191번 한번 해볼게요. 자, 191번 한번 해보고 지금 26분인데 자, 오늘 제가 수요일 날은 미리 말할게요. 수요일 날은 제 시간 끝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요 유형책 가서 사실 체크한 게 많진 않아요. 체크한 게 하나, 둘, 셋,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또 오늘은 유형책 문제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연습해보고 오세요. 오른쪽 문제 풀어볼게요. 서준이도 191번 해보세요. 상상해봐. 삼각형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10분 내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지금 K는 맨날 3개 나오나요? 뭐 그거는 사실 알 수 없긴 하죠. 문제에 따라서 3개 아니기도 하고요. 자, 한번 더 같이 해볼게요. 이 그림은 제가 그냥 리필하겠습니다. 지울 게 없겠죠. 삼각형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3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가능성을 엿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했다면 2개를 연립해서 표점을 구해봐야겠구나 싶은 거야. 자, 2개 한번 더 해보시면 가관법 자, 연립이 됩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5, 그 y는 2분의 1 되겠네요. 즉 여기 지금 요 표점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 교점을 얘도 지나야 돼. 1번 그림. 여기다가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구해보시면 이렇게 가 나오고 그래서 k 값이 얼마 나온다? 5분의 3 나오겠네요. 자, 한 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각형 안 생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자, 여기 있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어떤 거 2개가 평행해도 안 생깁니다. 자, 평행.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배운 것 중에서 그 일반형 버전을 기억한 친구는 바로 갈 수 있어요. 일단 얘네 둘은 해보시면 일단은 애초에 평행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애초에 평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걸을게요. 그럼 가능성은 얘랑 얘랑 평행한 거지. 자, 평행한다. 자, 일반형도 알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k 값 마이너스 1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얘랑 얘랑 평행해도 되거든. 평행한다. 자, 1분의 k랑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같으면 됩니다. k 값 1도 가능해요. 총 3개가 정답입니다. 3번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지?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스타트는 130초까지입니다. 자, 스타트는 130초까지입니다. 자, 유형책 가볼게요. 자, 유형책 가서 딱 몇 개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페이지는 자, 여러분들 앞에 저기 어디죠? 앞에 153쪽에 밑에 보시면 오늘 배운 그 항등식 관련 교점 문제가 4문제 있어요. 저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154쪽. 오늘 배운 이제 뭐 평행이다. 평행은 이미 배웠고요. 수직일 조건을 꼭 외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쭉 넘어가서 100쪽이죠. 여기가 59쪽 가보겠습니다. 자, 159쪽 가시면 왼쪽에 있는 문제가 뭐 필기하자면 이게 이제 항등식 관련 문제예요. 다시 요 라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사실 앞에서 나와도 풀만한 문제야. 뭐 이런 멘트들 항등식 멘트가 쭉 나오잖아요. 항등식의 풀이를 또 올려서 첫 번째 이제 주인공으로 정리부터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는영으로 식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게 이제 요 결론을 좀 재해석해서 써먹자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제 교점이 나와. 그럼 저희 거꾸로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요렇게 식을 세우자는 거예요. 요런 거 띄어대고. 그리고 자 오른쪽에 이제 1101번 보시면 요것만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얘가 아까 저희 날성형 스타트랑은 조금 다른 버전인데 근데 뭐 오늘 배운 걸 짜집게만 풀립니다. 이 문제도. 한번 잠깐 고민해볼 시간 드릴게요. 1101번 문제. 다시 말하지만 사실 그 풀이를 몰라도 교점, 연립으로 구해서 평행, 기울기 가져와서 그냥 풀면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컨셉을 좀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다른 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거 페이지는 새로운 페이지는 아니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친구의 교점을 지나고 까지 끊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점 그냥 구해버릴까? 이거 가능해요. 열리고 그냥 구해버리면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마 교점 구하시면 분수라서 안 예쁠 거야. 왜? 예쁘면 이제 이렇게 안 풀 걸 알기 때문에 안 예쁘게 줄 거예요. 그거 괜찮으면 그냥 교점 구하세요. 두 번째가 뭐다? 자, 오늘 배운 신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뼈대를 세울 수가 있다고 했잖아. 이 교점을 지나는 게 사실은 무수히 많은데 그거를 대표하는 뼈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가운데 K 하나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즉 이게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에요.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모든 직선 중에서 얘랑 평행한 거는 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 알아보라는 문제예요. 즉 얘랑 평행하도록 해보라고 했잖아. 자 이제 평행이니까 결국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근데 이제 이 식은 아직 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런 의미에서 얘는 지금 이렇게 이상가는 거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요 풀이로 가자면 얘를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형을 아까 외운 친구는 그냥 그 일반형 버전의 풀이도 가능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일반형 맞아요? X가 빠졌다. 이게 지금 요 위에 식을 쭉 전개해서 X끼리 Y끼리 숫자끼리 모은 거거든. 그리고 자 아까 제가 외우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다. 이걸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친구는 좀 이제 과정이 또 있잖아요. 이항해서 Y는 시간이 걸리니까 자 외웁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평행의 조건은 이것분의 이거 랑 이것분의 이거 랑 같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K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K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자 아까처럼 점을 주진 않았지만 일단 뭐 비슷한 느낌으로 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평행일 조건으로 끝내면 됩니다. 자 뭐 이런 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거는 미리 말할게요. 이거 별표 하나 떼세요. 이거 별 2개짜리입니다. 알겠지? 이거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굳이 말하면 지난 시간 숙제를 나가서 넓이를 2등분하는 그 문제인데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 장 가보시면
자, 위치관계 여기는 그냥 다 하면 됩니다. 수직이고 평행이고 수직이고 평행이고 각각의 촉권으로 그냥 식 만들면 되니까 해보시면 되는데 1108번을 풀기 위한 힌트만 드릴게요. 힌트만. 자, 그럼 지금 요 그림 가운데 자, 이등변 삼각형 보이세요? 혹시 이등변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옛날에 배운 것처럼.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등변의 성질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이것만 필기 드릴게요. 이제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성질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담백하게 드릴게요. 자, 여기 이등변이잖아. 가장 유명한 거는 빛과 똑같아요. 이 문제는 각도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 두 번째 성질 기억나세요? 우리가 여기를 참고로 꼭지각이라 불러요. 이름이 따로 있거든. 여기 밑각. 이 꼭지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2등분하는 선을 내리면요. 여기서 오늘 배운 수직 2등분이 발생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요. 오늘 배운 수직 2등분 문제랑 얘랑 연결이 돼요. 다시.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여기가 수직 2등분이 된다고요. 그리고 마치 문제 여기에 읽어보시면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고 했단 말이야. 사실은 수포를 다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풀리는 거죠. 이 문제. 그 다음은요. 오늘 배운 걸 좀 적절히 짜릿게 하자. 여기는 중점이니까 중점. 수직일 조건으로 해서 좀 해보시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다음 장. 자, 다음 장에 1111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다음 장에 1111번까지. 그리고 위에 보시면 1109번 문제. 삼각형이 안되도록 나와있잖아. 자, 보여드릴까요? 1110번 보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제가 필기해 드렸습니다. 요 문제는 한번 그려보시면요. 무슨 그림일까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다르게 불러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 자, 1110번은 무슨 그림일까요? 자, 주양아, 얘 혹시 무슨 그림 상상돼요? 이거 세 개 쩍쩍. 아, 그게 쫙쫙쫙이 뭔데요? 평행이라면 좋은 말이 있잖아요. 쫙쫙쫙은 쫙쫙쫙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 이게 뭐다? 이 그림은 말입니다. 이 그림을 되게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이 그림이 떠오르면 이제 전략이 보여요. 그럼 셋 다 뭐하게 만들라는 거야? 뭐 셋 다 평행하게 만들라는 문제 아닌가요? 그럼 이제 아마 그거에 관련된 A, B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뭐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밑에 문제는 직각 삼각형인데 당연히 이제 피타고라스랑 좀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뭐 걔도 그림을 이용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오시고 예은이는 잠깐만 질문 받고 가고 자, 수요일 날은 직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